안녕하세요. 부자아빠 김부장입니다. 자, 지금 4월 14일 HD 현대 일렉트릭 오후 3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에 조금 기분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고점에서 하락하고 난 다음에 오늘자에 강한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고 갭상승을 하면서 5%에서 6% 정도 가량으로 장이 마감될 걸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영상 검색해서 클릭하신 우리 개인 주주님들, 한동안 물려 있다가 이제 겨우 탈출각 보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가 기다린 만큼, 혹은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내가 기다린 만큼 충분히 현대 일렉트릭이 큰 상승을 보여줄 만한 종목이 맞는 건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는 차트 위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겁먹고 먼저 내릴 종목이 아닙니다. 이제 막 드라이브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차하면요. 여러분들 던지는 물량들 감사합니다. 세력이 받아 먹으면서 주가 띄워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기다린 만큼 좀 더 기다릴 걸, 그러면 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대 일렉트릭은 단순히 뭐 하루 이틀 센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뭐 테마성으로 그냥 기대만으로 가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이미 수익이 잘 나고 있고 앞으로 구조적으로 수익이 잘 날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업계 경쟁사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포지셔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내용들 뒤에서 읊어드릴 건데 우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일렉트릭은 지금 결국엔 추가적인 상승의 힘이 나올 겁니다. 당장에 내일 폭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자, 작년에 매출 4조 800억 정도를 달성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953억이에요.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 자, 올해도 지금 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4조 3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4조 800억인데 더 큰 목표치를 지금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지금 그냥 HD 현대 일렉트릭을 그냥 전력 기기 잘 팔아서 돈 잘 버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자, 미국의 지금 초고압 전력망에 대해서 지금 병목 형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물량이 너무나 부족해요. 필요한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지금 그 병목에 있어서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당장에 미국 현지에서 생산해가지고 팔아서 매출을 바로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 살까 팔까가 아니에요. 살까 팔까 이게 아니라, 자, 어디까지 그냥 들고 가면 되고 우리가 정말 팔아야 되는 순간은 언제인지를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어차피 상승은 나오고 갈 놈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언젠간 우리가 팔긴 해야죠. 전량보다는 저는 일부 차익 실현의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언제나 모든 영상에서 강조하는 거는 대응 기준과 전략을 이렇게 분위기 좋을 때 미리 챙기시는 분들이 오히려 끝까지 맛있게 발라먹고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에서 대응 기준과 전략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이것만 바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본론 들어갈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 많이 했으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본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센스 있게 눌러주시면서 현대 일렉트릭 어차피 상승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도 한번 달아볼까요? 상승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한 건데, 댓글도 잘 달리게 되면은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노출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지금 팔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릴 거고 팔 때가 아직 멀었다라고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럼 제 영상이 널리 퍼지게 됐을 때는 개인분들이 올라오는 대로 팔아야지라고 하면서 매도세로 누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이라도 사야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받쳐주는 지원군들을 부르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 하나가 아주 큰 힘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누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렉트릭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 세 가지로만 한번 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얘기해 드릴 게 많지만 세 가지만 핵심만 추려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AI 관련해서 이제 얘기한 건 입이 아프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AI가 잡아먹는 전력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이것과 관련한 주들이 자꾸 요즘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뭐예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뚫고도 결국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바로 AI와 관련한 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원전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거고 최근에는 광통신과 관련해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죠. 그럼 지금 일렉트릭과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손정망과 그리고 광통신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모든 부품을 판매하든 뭐 생산을 하든 하청이든 관련 주식들이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그냥 기대로만 움직이는 일렉트릭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대한광통신이 많이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직까지 명확한 대형 수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상승분을 보이고 있는 대한광통신입니다. 제가 매수하자라고 한 다음에 벌써 530%를 달성했는데 뭐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부터 미국향으로 지금 수주 잔고가 지금 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수주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검증이 되고 있는 거고 또 경쟁사 대비 HD 현대 일렉트릭의 포지셔닝이 상당히 유리해요. 또 바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미국의 전력망이 여러분들 낡았습니다. 한 70% 이상이 25년 이상을 넘겼다라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또 미국에서 계획되고 있는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150기가와트를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현재 가동 중인 데이터 센터 전력 용량이 150기가와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기를 멀리 보내야 되고 많이 보내야 되고 안정적으로 보내야 되는 장비가 필요한데 지금 당장에 미국에 있는 70% 이상의 전력망이 노후화가 돼서 당장에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전력은 많아지죠. 그럼 전력 생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요즘에는 뭐예요? 원전이 지금 뜨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생산하고 나서 보낸 전력망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요즘에 또 광통신이 주목받고 있는 거고 송정망까지도 지금 붙고 있는 겁니다.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급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현대 일렉트릭은 뭐예요? 지금 현지 생산 기지와 증설까지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다른 송정망과 관련한 종목들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이미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와 증설을 한 HD 현대 일렉트릭은 미리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당장에 너무나 급해요. 그러면 누구에게 수주를 주겠습니까? 현대 일렉트릭에다가 몰아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네 당장에 이 정도 만들 수 있어? 그럼 당장 만들어줘.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일렉트릭 너네 공장 다 돌리고 있어? 아, 더 필요한데. 어디 뭐 한국에 더 기업 없나? 이럴 때 돼서야 미국 현지에 생산기지가 없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이미 고부가 수주가 이미 잡히고 있어요. 계속해서 수주 잡히고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어제자에도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목표가 122만 원 상향 놓치기 아까운 주식이라고 하면서 대신증권에서도 관련 내용이 나왔었고 또 오늘자 기사이기도 합니다. 14일 9시에 나온 건데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하회에도 그저 웃는 증권사들 목표가 2단 상향. 이게 무슨 말이냐? 실적 하회를 했다고? 여태까지 돈 잘 벌고 수주 잘 번 다음에 라고 하지만 이건 어느 정도 시차가 있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수주 잔고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시간차로 인해서 일단은 기대한 것보다는 하회를 했지만 결국엔 다음 성적표는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증권사에서. 그래서 유안타에서도 여전히 132만, LS에서는 128만 원을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주가 계속 는다라고 했을 때 생산이 받쳐줘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미국 현지인 생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수주를 받으면 받는 대로 우리가 더 바로 매출로 더 찍을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퀀텀 점프할 준비가 이미 완료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또 하나만 더 간단하게 보자면 2026년 기업가치 재고 계획에서 뭐 평균 ROE 이건 잠깐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30% 이상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분기 배당 시행도 했고
배당 성량 34.9%, 2025년에 이익 배당금 2,555억 원 수준을 공시를 했습니다. 감사 보고서도 이번에 잘 나왔고 계속 기업 불확실성도 미해당이고요. 쉽게 말하면은 뭐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감사 시즌에서 전망은 좋았는데 계속 기업 불확실성 딱지가 붙거나 이렇게 돼서 정지가 되거나 상피 위기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은 현대일렉트릭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내용 위주로 말씀드린 거 외에도 정말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뭐다? 이미 실적은 잘 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고 끝이 아니라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 벌 것인가를 제시했을 때 이미 미국에서 70% 이상 노후화된 것 때문에 당장의 추가적인 병목 현상을 풀어줄 만한 종목이 현대 일렉트릭이다. 현지에서 바로 생산해서 엄청난 대량의 수주가 지금 당장에 받는다라고 해서 전부 다 바로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미 준비가 완료된 종목이다. 두 번째, 배당 성량과 관련해서도 주주 친화적인 부분과 또 혹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뭐 시비나 뭐 유증이나 혹은 뭐 감사와 관련해서도 갑작스러운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회사에서도 더 높은 수주 목표를 세우고 있을 만큼 전망을 회사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응 기준과 전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오를만 해도 결국엔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잠깐은 조정이 오는 타이밍이 오기 마련이에요. 현대 일렉트릭도 오기 마련입니다. 자, 비교적 최근에 제가 매수해서 잘 끌고 갔던 종목 중에 우리기술 있죠? 우리기술도 무섭도록 올랐다가 요즘에 계속 어떻게 돼요? 조정받으면서 쉬어가고 있어요. 대한광통신도 최근에 무섭게 올랐다가 지금 오늘자에 살짝 눌린 현상이고요. 여러분들이 HD 현대 일렉트릭을 잘 매수하고 끌고 가더라도 분명히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것 같은 순간이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어떤 순간에는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것인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뭐를 봐야 되느냐? 일단은 수급 위주로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수급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현대 일렉트릭 오를만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에 있어서 지금 파란색이 외인, 초록색이 기관, 개인이 빨간색인데 보유수량입니다. 자, 외인들이 이렇게 잔뜩 매집한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어때요? 충분히 외인들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HD 현대 일렉트릭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연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개인분들만 보유 비중이 이렇게 한참 많을 때 제가 아무리 떠들어 봤자 개인분들이 같은 개인이어도 야, 개인들이 이렇게 올라탔는데 너가 말하는 건 알겠어. 올라갈 만한 이유는 알겠는데 개인 비중이 이렇게 많은데 쉽게 올라갈까? 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상승 논리를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은 어느 외인 창구에서 지금 물량을 많이 갖고 있냐를 우리가 보면은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진 창구에서 물량이 한 번에 빠져나간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여태까지 HD 현대 일렉트릭을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면서 매집했던 대량의 물량이 있는 창구에서 물량이 빠져나간다는 건 오히려 뭐다? 이제 슬슬 이 창구로 매집한 세력 입장에서는 일렉트릭이 더 올라갈 만한 상승분이 없나라고 판단했나 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물량이 빠져나가면서 또 개인들만 받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패턴 중에 하나인 고점에서 개인들만 물량 떠받는 설거지 패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특히나 손 바뀐 과정에서 밑에서 매수했던 큰 손들이 역사적인 고점 만들 때나 파는 게 아니라 일부 단기 차익 실현할 때도 충분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창구인지 볼게요. 빠르게. 자, 제가 보는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란띠입니다. 2025년 6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모든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지금 몰린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에요. 노란띠가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세력들은 매집 기간이 훨씬 길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가장 많은 매집 거래 대금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창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간이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예요. 비교적 짧지만 해당 구간에 상당히 많은 거래 대금이 몰렸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인들이 털리는 물량들 외인들이 적극적으로 받아 먹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해당 기간 동안에 골드만삭스 그리고 맥쿼리, 메릴린치, HSBC, 시티그룹이 해당 기간 동안에
순매수 굉장히 상당 구간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외인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에요. 개인들이 비중이 거의 없고 해당 기간에 골드만 외인들이 엄청나게 담았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주목해야 되는 거는 골드만과 맥커리, HSBC, 그 시티그룹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릴린치 같은 경우에 확인해 봤는데 좀 단타성으로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골드만과 맥커리, HSBC와 시티를 봤을 때 꽤나 오랜 기간 1년 이상 누적해서 지금 매집하는 적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잠깐만 볼게요. 다 확인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골드만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4년 12월부터 한번 봤는데 본격적으로 매집을 언제부터 했는가 골드만 한번 봤을 때 이 기간부터요. 2024년 12월부터 매집을 했고요. 보시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적 순매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집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기간 동안에 12월 말부터 2024년 말부터 매집하면서 특히나 이 기간에 가장 적극적으로 골드만삭스가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4월까지 이렇게 당겨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은 일부 정리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해당 구간에 매집을 한 양이 많아 있고 아직 다 정리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HSBC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HSBC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별명이 있는데 유럽의 영감님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해당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큰 손들이나 아니면 돈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 유럽 쪽에 있는 그런 좀 큰 손들이 해당 창구를 이용해서 좀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다소 느리더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에 조금 투자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느리더라도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일 때 들어온 창구다 보니까 외인계 중에서도 특히나 HSBC가 누적해서 물량을 쌓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다소 느리더라도 올라갈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라고 안심해도 되는 그런 창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방금 보여드린 해당 창구들에서 반대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손 창구들,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했던 창구들에서 물량이 빠져나가는 순간은 어떤 때일까요? 빠져나가면서도 개인들만 물량 받는 거.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기적으로는 설거지 패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물량들이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차익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차익 실현하는 순간에 개인들만 받게 되면은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올리는 힘이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현대일렉트릭이 장기간으로 투자했을 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정말 많이 있고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또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익이 나고 물리지 않길 원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외국계 창구들 특히 골드만이랑 맥쿼리 그리고 HSBC에서 만약에 매도 물량세가 쏟아지고 그걸 개인들만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일부분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게 대응 기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언제 그럴 만한 거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일정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월 29일에 빅테크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냐?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이 있습니다. 구글이죠. 실적 발표가 있어요. 이게 무슨 상관이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실적만 잘 나왔다 아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다에 대한 언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 빅테크들이 우리 지금 당장 너무 급합니다. 우리 전력이 너무나 더 많이 필요해요. 훨씬 많이 필요해요. 라는 언급이 나온다 했을 땐 뭐예요? 시장이 역시나 더 많이 필요하구나. 역시나 더 전력 생산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기대 확장이 가능한 그런 일정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도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얘네 이제 슬슬 안 급하네. AI 전력에 대해서 딱히 필요 없다라고 하네. 라는 언급이 나오면은 시장은 기대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HD 현대일렉트릭이 당장에는 작년까지도 수주를 잘했지만 앞으로에 있어서 수주가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시장이 전환이 바뀌게 되면은 올해 수주 목표로 한 것도 달성 못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미 선 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주가에도 움직임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 30일에 이 일정은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긴 할 텐데 미국에 있는 그런 정책 관련 일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크해봤자 아마 좀 많이 헷갈릴 거기 때문에 이건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 그리고 나서 외인 매집 변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일정 전후로
방금 말씀드린 골드만 그리고 맥쿼리 그리고 뭐 HSBC에서 만약에 매도세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판단해야 됩니까? 오랫동안 1년 이상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에 투자했던 큰 손들 입장에서는 아, 일렉트릭 이제 더 올라가기 힘들겠다 라고 하면서 물량을 뺀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거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집 부리면서 우리 관점이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다릴래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충분히 HD 일렉트릭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고 기업 분석뿐만 아니라 경제 동향에 대해서도 참고하면서 계산기 두드린 이런 큰 손들일 텐데 이 큰 손들이 결국엔 팔아버린다라는 건 뭡니까? 아, 일단은 당장에 오르기 힘들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러면은 큰 손들이 나갈 때 우리도 같이 일단 따라서 차익 실현하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내용 조금 길었지만 제가 한번 좀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정리를 많이 해왔고요. 사실 그 뒤편에는 올라갈 만한 이유도 많고 여러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챙겨놔도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드렸잖아요. 대응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응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갈리는데 기준을 알려드려도 실제로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제 체감상 90%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뭐 일상생활 하거나 아니면은 수급에 따라서 여러분들 변동성을 고려한다라는 거는 매일매일 체크해야 한다는 거야.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고 9시부터 최소한 3시 정규장 동안에 해당 창구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지 아닌지 개인들만 떠받고 있는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대부분 분들이 시간이 없거나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시간이 있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 한다라는 거는.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 매일매일 이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당 현상이 발생됐을 때 특히나 29일과 30일 전에 특히나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요. 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반도체 관련해서 엄청난 기대주였는데 이때부터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수페타시스는 이때 역대급 실적이 나왔어요. 근데 역대급 실적을 앞두고 별다른 이슈가 없는데도 급하락을 하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고 지금 아직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예요. 현대 일렉트릭처럼 이스페타시스도 아래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외인들의 매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뉴스가 나올 때쯤에 차익 실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외인들이 다 나간 건 아니지만 역대급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밑에서 매수한 외인들이 이때 그냥 팔았습니다. 차익 실현을. 발표 나오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이때 실적 나올 때쯤에 28일에도 이제 예정돼 있죠. 이때쯤에야 이제 변동성 나오겠지라고 여러분들이 안심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 갑자기 일주일을 앞두고 갑자기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대부분은 90% 이상은 실제로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걸 알더라도 실제로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국가에서 보내는 긴급 문자 아시죠? 그거 역할을 해드릴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제가 바로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현대 일렉트릭 보면서 막 골드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수급 따라서 내가 대응할지 말지 이래도 아니래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소중하고요. 여러분대로 일상 보내시면 되고 이건 저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거 긴급 문자 만약에 이 상황 발생해서 긴급 문자 제가 보내드린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문자 보내는데 돈 주세요라고 안 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는 20만 구독자를 지금 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저한테 보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거를 저를 이용해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보내다가 현대 일렉트릭의 큰 손들이 나갈 때 최소한 알기라도 해야겠다. 아,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건 알겠으니까 이제 알아두기라도 해야겠다. 알람 설정으로라도 내가 미리 신청이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위에 나와 있는 번호로 8431-6553으로 여러분들이 HD, 현대 혹은 뭐 일렉트릭이라고 보내도 됩니다. 어차피 제가 확인할 거니까 이렇게 보내시면은 제가 리스트업을 하고 저장한 다음에 해당 현상이 발생됐을 때 제가 문자 정리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보내시고요. 괜히 차트 보고 오전장 변동성 보다가 여러분들 놀라가지고 손절하고 나가시지 마시고 버티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그냥 큰 손들 나갈 때 그때 팔면 돼요. 근데 그 순간이 당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때 전후로 조심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때 전후로 안 팔면은 우리도 안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현대일렉트릭이. 구조적으로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 기준 없이 들고 계시다가는 더 큰 수익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가만히 계시다가 혹시나 만약의 경우에 물릴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방지해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요약해 드리면서 현대 일렉트릭 종목에 대해서 오늘자 정리는 마치고요.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이제는 일렉트릭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이 왼쪽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제가 매수합시다라고 아예 그냥 못 박은 종목들이에요. 비교적 최근에 3개월 이내에 정말 큰 수익을 가져준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정말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만 원칙을 알면 되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 3분짜리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편안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린 한 5분 정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나는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시간만 지나면 나는 결국에는 돈을 불릴 수 있겠구나라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것 중에 스트라이크 존을 기다려라라는 정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 이 말을 정말 좋아하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목표가 방송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이 목표가 방송이라는 걸 이제 챙겨보려고 구독하시고 많이 챙겨보시는데 아예 제가 매수하자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그럼 해당 가격에서 목표가도 정해드리고 손절가도 제가 정해드려요. 그러면은 여태까지 봤을 때 아직까지 손절가를 깬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손절가를 깨졌는데 조용히 빼고 이런 종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매번 박제를 아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신중하게 여러분들에게 아예 매수하자라고 하는 방송인데 애초에 제가 이렇게 매수하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스트라이크 존을 기다리는 종목들을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요. 왜냐면 세력 매집이 흔적이 뚜렷한 종목이고 수급가 상승 명분, 제로죠. 명분이 명확하게 있고 추세가 막 시작되는 초입 구간, 기술적으로 분석했을 때 이제 막 추세 추정 원칙을 적용했을 때 추세가 시작된 종목, 이거 세 개를 가지고 제가 적용을 했을 때 충분히 목표가까지 일단은 제가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해진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여태까지 승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세력 매집의 흔적을 어떻게 그럼 너는 뚜렷하게 잡을 수 있느냐? 일단은 차트상에서 봤을 때 이건 우리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 제가 지금 매수하자라고 방송하고 난 다음에 지금 455%의 수익을 달성하고 있어요. 최근에 조정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55%의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기술이 이 기간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이때 우리 기술에 대한 비판이 정말 거셌습니다. 근데 개인분들이 투매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세력이 가격을 받쳐주는 시그널이에요. 세력이 가격을 왜 받쳐줍니까? 해당 구간에서 가격을 받쳐서 해당 구간에서 매집하기 위해서. 자, 그럼 해당 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추세가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 초입은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 일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서 옆으로 계속 미는 거야. 밀면서 계속 매집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구름대가 얕아지고 난 다음에 뚫기 좋을 때, 구름대가 얇아질 때 이때를 노려서 확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력이 이 구간에서 올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에 하필 이런 타이밍에 올린 이유가 있어요. 돈을 굳이 써서 올리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세력이 돈을 써서 이때 올렸다. 그러면서도 구름을 뚫었구나 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제 원칙을 적용해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해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태 최근에 계속해서 방송하면서 한 4개월 정도 됐거든요. 4개월 동안 찍은 종목들이 지금 점점 누적되기 시작하면서 수익률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계속 관리해드려야 되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충분히 목표가 방송 리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방송 못 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기존의 것들도 제가 계속 헤어해드려야 돼가지고 이게 딜레마에 지금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종목들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방송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후보군들 제가 지금 쌓아놓고는 있지만 방송 못하고 있는 이런 숨겨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해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슬슬 세력들이 지금 매집하고 있는 흔적도 보일 거고, 충분히 추세가 이제 곧 시작되기 직전의 종목들일 거고, 앞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도 이제 곧 있으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8431-6553으로 여러분들이 급등이라고 문자 넣어두시면은 제가 지금 찍고 싶어도 못 찍는 종목들, 매수하자라고 지금 방송하고 싶어도 지금 케어하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밀려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으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권가 무료 리포트는 특히나 이제 공개 방송하면서 제가 이제 공개를 해버리면 저작권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분석할 때도 못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이건 어쨌든 따로 여러분들이 그냥 제공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해당 리포트도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다 충족하는 그런 종목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이럴 때 소액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 그러니까 매직 기간이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 그래도 매직 기간이 정말 길어져도 상관없는 금액을 넣은 다음에 중간중간에 또 여유가 생겼을 때 추가로 진입하고, 매집을 전 같이 하는 겁니다. 세력이랑 같이 매집했다가 이렇게 추세가 한번 시작되면은 이제 슬슬 시작되는구나 하면서 여기서 이제 손절가 잡고 목표가 한번 잡은 다음에 목표가까지 아무리 흔들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표가까지 올려다 주는 경우가 정말 많으니까 그 다음에는 목표가에 도달하면은 50% 익절한 다음에 나머지는 더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50% 익절하고 나머지는 50%는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운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매집하자고는 못해요. 매집 기간이 정말 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최소한 여기 이제 세력이 드라이브 시작했을 때 이때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겠다. 이런 후보군들 제가 체크해서 말씀드릴 거다. 이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좌가 좀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불이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하지만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봤을 때 결국에는 오를 종목들 미리미리 선점하시면 결국엔 그 종목들이 효도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과 함께 하셔서, 그리고 김 부장의 이런 숨겨진 급등 종목 잘 챙기셔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엔 꽃길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어도 괜찮은 종목, 스트라이크를 날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황금공을 여러분들이 기회를 미리 잡으셔가지고 홈런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